조선에 등장한 색다른 건물 중 하나가 바로 장옥. 길게 이어진 일본식 목조 연립주택을 말하는데요. 여기 진해에는 옛 장옥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곳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높은 건물들 사이 낮게 엎드린 긴 지붕. 나는 장옥이다. 겉과 속 모두 옛 흔적을 고스란히 간직한 나는 100년 전 일본 상가 건물로 태어났다. (1910년에서 12년) 사이 진해 군항시가지 건설 때 넘어온 일본 이주민이 지었다. 그전에는 일본 사람인데 미지마 아이 내간이 살았다고 들었습니다. 저쪽 모퉁이는 문방구고 담배 가게고 그리고 건물 구조로 봐가지고 2층에는 여관 형태예요. 여기도 이 뭘 넣어놓는 오실이거든요. 빗장식으로 장악이 돼 있거든요. 네. 예전부터 쓰던 다담이 그대로 있어요. 여기. 내 긴 지붕 밑에는 원래는 7세대, 지금은 6세대가 살고 있다. 내 뒷마당에는 입주민 공동 우물이 있다. 우물이 건물 아마 안쪽에 예, 왼쪽으로 가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안쪽, 저기 있네, 우물이. 저 동그랗게 지금. 저 우물 하나 가지고 여러 가구가 썼겠네요, 그럼. 저 세대수로 봐서는 한 두세 집 정도. 옛날에는 수도가 없으니까는 우물도 사용했고 우물 가지고 식수도 하고 빨래도 하고. 이 지붕을 보시게 되면 지붕 그 자체가 한 집마다 지붕이 다 똑같이 연결된 게 아니고 네. 집집마다 조금씩 다르게 연결이 돼 있어요. 벽은 다 하나인데. 네, 그렇죠. 예. 지붕만 구분해가지고 개인 소유를 갖다가 그렇게 구분을 한 것 같아요. 나를 잘 알고 있는 그는 56년째 이곳에서 손도장을 파고 있다. 그때는 도장이 사실상은 수입이 괜찮았거든요. 군부대에서 이제 단체 도장이 있잖아요. (100년) 된 집에서 사는 건 불편함에 익숙해지는 것이다. 이게 이제 오래돼서 처지니까 이게 문이 잘 안 열리네요. 좀 불편한 점이 많죠. 마음대로 뜯어 고칠 수도 없고 무너질까봐 그것도 걱정이고. 창원시에서는 진해 군항 역사길을 만들면서 나를 진해 장옥거리로 지정했다. 100년 된 나를 보러 관광객들이 많이 올 거라 기대하는 눈치다. 하지만 내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피부에 와닿지 않는 얘기다. 그들에겐 그저 낡고 불편한 생활 공간일 뿐이다. 그런데 현재 있는 그 상태에서 고칠 수 있는 데서 고칠 수 있지 뭐 지금 재건축이라는 건 엄두를 못 내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또 경제적인 상황도 그렇지 못하고 그러니까 전부들 여기 사는 사람들이 막 이 빈곤층이라고 보면 되겠죠. 가난에서 살아남은 나의 아이러니. 문화와 역사를 이야기하기에 나의 현실은 생각보다 복잡하다. 나와 같은 시기에 태어난 내 친구들은 어떻게 견디고 있을까? 1910년대 말 진해 시가지 전경을 보면 2층 장옥들 사이로 뾰족하게 솟아있는 3층 건물들을 볼 수 있는데요. 바로 이 팔각정 혹은 뾰족집이죠. 도시의 중심인 중원노타리 주변으로 모두 세 채의 뾰족집이 서 있는데요. 이 특이한 세 채의 건물이 무엇을 하던 곳인지 아직까지 어떠한 기록도 찾을 수 없습니다. 다만 구전에 따르면 일본군의 경계 초소였다가 후반기 들어 요정으로 쓰였다고 하죠.
이 똑같은 집 팔각형이 3개가 있었는데 바로 요 위에 가도집에 이제 팔각정인데 내가 뜯어가 지어갖고 나와갖고 또 이 집을 친구 오빠 집이라서 들어갔고 현재가 한 20년 돼. 멋있으니까 멋있잖아요. 멋있으니까 인연인 것 같아. 인연. 더 이쁘지. 옛날에는 섬세하게 이 문각 하나도 이 나무 한 개도 다 제임스 있고 이랬는데 그런 게 자꾸 변하잖아요. 또 부서지고 이래 하니까. 벚꽃철이면 누구나 팔각정 앞에서 사진 한 장쯤 찍어야 했던 진해의 랜드마크. 2층 장옥들 사이로 우뚝우뚝 솟아있던 세 채의 팔각정 중 이제 남은 건 한 채뿐이다. 하늘을 찌를 듯했던 위용은 높은 건물에 가려 빛을 잃었다. 사람으로 북적이는 1, 2층은 식당으로 쓰고 있다. 내부는 많이 바뀌었죠. 왜냐면 옛날 그대로 하면 영업을 할 수 없게 돼가 있으니까 자기 영업하기 위해서 이제 편하게 하기 위해서 모양을 이렇게 저렇게 내줬지. 100년 전 원형이 남아있는 건 3층으로 오르는 이 나무 계단이다. 야, 여기는 보존이 그대로 돼 있네, 다락에는. 여기 보니까 사람들이 팔각정이라고 그러는데 육각이네요. 엄밀하게 따지면 육각정이 되겠네요. 우리나라에 좀 찾아보기 힘든 구조물. 이 문이 원래 이렇게 밖으로 여닫는 문이었을 텐데 이 창문은 새로 이렇게 개량을 한 것 같네요. 이 창은 원형이 아닌 것 같아요. 처음 아래쪽 석가래들을 보니까 일식 건물이 많네요. 네, 납도리를 썼거든요. 납작한 사각형 도리들을 썼는데 저희는 보통 이제 둥근 도리들 많이 사용을 합니다. 개수도 되게 부재가 가늘고 부재 개수가 많고 이 용도가 지금 문헌에서 확인된 바가 없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일본 혹시 초소로 사용되지 않았나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는데 참 함부로 추측하기 참 힘드네요. 용도가 애매해요. 밑에 공간 넓고 위에는 좁고 하기 때문에. 시간을 잘 버틴 건물은 시대의 배경이 되거나 주인공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건물이 나이가 들면서 수리할 곳이 많아지고 편의에 따라 리모델링이 필요하기도 한데요. 가장 안타까운 건 옛 모습은 염두에 두지 않은 채 고쳐버리는 경우입니다. 근대유산의 가치가 있는 건물이라면 원형을 잘 살리면서도 거주자의 편리에 맞는 리모델링이 절실한데요. 이는 개인을 넘어 각 시도에서 함께 노력해야 할 문제가 되었습니다. 왔죠. 근데 주인이 권한이 있으니까 노 했는 게 많아요. 오나지 인정이 대표는 저 집을 보수도 못하고 딱 묵히잖아요. 팔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안 한다 그랬지. 오나지에서 몇 번도 저희가 오고 이래 했어요. 사라진 왕조의 궁궐에는 사람이 살지 않는다. 하지만 나와 내 친구처럼 근대에 지어진 건물에는 엄연히 실거주자가 있다. 우리를 문화유산으로 지키려면 우리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먼저 살펴야 한다. 자기 조건만 좀 하지. 아니 뭐 자기들이 문화 인정하면 수리를 한다는 거 뭐 했는데 조건만 좀 얼마든지 내가 하겠어. 내 돈 안 하는데 정부 돈 갖고 해갖고 멋있게 해주는데 나는 안에서 장사만 하면 되는데. 그러면 손님들이 관광 손님들도 많이 오고 좋잖아요. 내가 만약 이걸 매입을 한다면 시에도 부탁하고 해갖고 가해를 멋지게 해고 싶어. 여기 얼마나 됐어요? 생활과 문화, 그 사이 간극을 좁히기 위한 첫걸음이 등록 문화재다. 원형을 지키면서도 쓰임에 맞는 수리가 가능하고 정부 보조금도 지원한다. 수많은 근대 유산을 지키려면 결국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스스로 노력하게끔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앞에서 본 두 건물에 비해
보존 상태가 매우 좋은 또 다른 건물이 남원노타리 인근에 있습니다. 이 제가 본 건물 중에 원형이 제일 잘 보존되어 있는 건물이네요. 이 디테일들이 일본 특유의 그 얇은 부재들이 그대로 다 손상이 하나도 안 되고 다 살아 있습니다. 이 친구는 상가로 지어진 나와는 태생부터 좀 다르다. 이중 처마와 나무로 장식된 돌출 입구가 화려하다. 통제부의 병원 그 원장님 사택으로 된 집이지. 구조가 돼 있는 게 침실이나 그 이제 홀이 그 당시에 격을 맞춘 사람 아니냐. 정원도 그렇고 집 생김새가 또 질적으로도 아마 좀 더 나은 것 같아, 다른 집보다. 일본 해군 통제부 병원장이라면 군인치고도 꽤 높은 계급이었고 집 또한 최고급으로 지었다. 지금은 식당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2005년 등록문화재 제193호가 되었다. 문화재임에도 사람이 살고 늘 많은 손님들이 오간다. 아마 이 유리도 원래 유리를 그대로 지금 두지 않았나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그 원래 유리 일제시대 유리가 그냥 사용된 것 같은 게 지금 아주 얇은 과거에 쓰던 얇은 유리를 사용을 하고 있네요. 최근에는 현대 지금 2mm 이상짜리를 생산을 하고 있는데 지금 볼 수 없는 유리들이 지금 엄청 많고 있고 이 안에 유리에 문양 들어간 것들도 현대 그 재료에서 보기 힘든 아마 이것도 일본 그 당시에 지어진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전등 스위치조차 원형이 그대로 보존이 되어 있네요. 아 심지어 지금 이걸 폼으로 달아놓은 게 아니라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일제시대 때 생산됐던 그 스위치를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네요. 누구나 편하게 들어올 수 있는 살아있는 박물관. 들어서는 마룻바닥에서부터 옛 시간이 느껴진다. 그때부터 처음부터 있었죠. 그리고 일본 특색의 마루는 지나갈 때 이렇게 소리가 나게 돼 있죠. 그 지금도 다니면 소리가 납니다. 삐걱대는 텐마루 옆 큰 방에는 일본 전통 건축의 독특한 공간 도코노마가 있다. 다다미 바닥보다 단을 높이고 벽을 움푹 파서 화병이나 각종 장식품들을 올려두는 곳으로 집안의 부를 드러내는 장치이기도 했다. 이 얼마나 관리를 잘 하셨으면 문이 이게 처짐이 전혀 없고 이 100년 된 건물이 이렇게 문이 잘 열리기가 쉽지가 않은데 거의 살아있는 박물관 수준이네요. 일부 지금 보강을 좀 했는데요. 이 원래 가지고 있던 나무의 질감하고 색깔을 그대로 맞추려고 애를 쓴 흔적이 보입니다. 이런 형태로 리모델링 한다면 굉장히 미감도 뛰어나고 오래된 건물들도 얼마든지 현대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웬만한 전문가가 아니면 어느 부분을 손댄 거고 어떤 게 원형인지 지금 거의 구분할 수 없을 겁니다. 근데 좀 신경을 쓰면 좋아지고 그렇죠. 근데 안 쓰면 자꾸 상할 건데 쓰면 이제 좀 괜찮아질 겁니다. 더 반응은 참 좋죠. 여기 오시는 분은 그만 그 플러스 뭐 알파가 맞겠죠. 그만큼 덕이라고 봅니다. 이 건물은 당시 일본인들의 주거 문화와 생활상을 여실히 보여주는 근대 유산입니다. 이 건물이 100년을 지나왔는데도
윤이 나고 여전히 건재할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건물은 사람의 온기로 건강해진다. 매일같이 마루를 밟고 문을 열어주는 사람이 있어야 세월을 버틴다. 무분별한 개발 논리와 성과내기식 행정으로는 우리의 다음 100년을 기대할 수 없다. 와서 팔락하고 홀고 지금 짓겠다고도 그러는데 제가 여기 50년 동안 여기서 살고 그랬는데 딴 데 가도 내가 장사해 먹고 사니까는 여기 떠나서는 되지는 게 아니죠. 그 시에서도 이 거리들 지금 재원돼가지고 하려고 계획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뭐 조만간 결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본인 재산권 때문에 쉽지 않죠. 행사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요. 그것 때문에 많이 제약을 받고 있죠. 예. 근대문화유산이라고 불리는 우리는 일상과 역사가 뒤섞인 공간이다. 사람과 건물을 동시에 보아야 우리의 미래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